자, 우리 200쪽에 정적분과 급수가 있죠. 중요합니다. 별표. 네, 요 강의를 찍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꼼꼼하게 개념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지랑 그냥 공식처럼 그냥 이것의 개념이 이렇구나의 느낌하고 알맹이만 싹 빼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풀 수 있게 그 방법을 배우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만 배우는 걸로 선택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뭐 내용 자체는 중요하고요. 이것에 관한 진짜 뭐 적분의 요 정적분과 급수라고 하는 요 친구가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왔나, 적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미분과 적분에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수학적인 요소로 등장을 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였냐면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민주주의죠. 이게 다 계급이 평등하단 말이야. 근데 이전에는 계급이 불평등했죠. 왕이라는 하는 요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왕족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농부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부처럼 뭔가를 잡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러면 얘 땅은 10,000평이고 얘 땅은 10만 평이래. 얘가 거의 거부래, 거부. 근데 이 친구한테는 10,000원만 받고 이 친구한테 20,000원 받으면 얘가 당연히 뒤집어 엎어지고 복장 터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땅은 얘가 더 많은데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얘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죽어. 그래가지고 그런 땅에 근거하는 무언가의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런 땅의 면적을 조사하는 게 발달했습니다. 그 땅의 면적을 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적분인 거예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죠. 그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그 함수가 그런 구간에 둘러싸이는 넓이 자체가 적분이었잖아. 정적분의 크기는 구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된 게 이 적분이고, 이 적분의 가장 그냥 뜻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 생략할 거야. 생략할 건데 어떤 뜻으로 할 거냐면, 너희가 요렇게 잘라서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해.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돼 있어? 곡선으로 웨이브져 있잖아. 그럼 너희는 여태껏 지금 이 고대시대라던가 그런 중세시대의 사회에서는 수학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면적, 곡선에 대한 면적을 어떻게 구했냐? 못 구한다 이거야. 왜? 너희가 기껏 구한 게 전부 이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런 딱딱 떨어지는 무언가의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형식들만 곱할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뜬금없이 가로가 나와가지고 너희가 이 가로도 심지어 인테그랄 적분했잖니. 그건 이제 발전된 요소인 거고 못 구해야겠다 이건 거지.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착안해내냐면, 야 그러면 내가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는 너무 잘 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이 곡선의 모양이지만 요것들을 잘라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이 면적 단위로 잘라서 그 면적끼리 다 더해지면 그 동그라미 원이 있을 때 원도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파이r 제곱 뭐 2파이r 그런 원의 둘레 원의 넓이에 대한 거는 공식으로 외웠지만 파이라고 하는 요소 3.14 쭉 나오는 그 무리수 친구도 상당히 엄청난 그 발견인 거였습니다. 파이r 제곱이라고 하는 내용의 요소가 그 엄청나게 중요하게 발견된 요소입니다. 수학사에서. 근데 그 전에 원 넓이를 구하려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력들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들도 내가 이 곡선의 형태에 대한 넓이를 못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면적을 잘라서 더하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너희가 직접 구하는 면적을 잘라서 더하자. 그 친구의 이름이 구분구적법인 거예요. 이 도형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들로 잘라서 더하자. 그게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방식들인 겁니다. 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구분구조법, 즉 정적분에 대한 요소를 그런 도형을 잘라서 합쳐진 꼴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정의가, 다시 볼게요. X축과 Y축에서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요 A라고 하는 좌표에서 B라고 하는 X좌표까지의 그 넓이라고 하는 것은 수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더라.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정적분의 넓이였잖아.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의 정의라니까 그냥 쓰는 건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것들을 실제로 구분구조법의 방식으로 정의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 구분구조법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억하는 그 사각형의 면적으로 얘네들을 잘라서 더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자를 거냐면,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가 b 빼기 a라는 길이를 가졌어요. b 빼기 a라는 길이를 가졌어요. 그걸 몇 등분하냐면 정확하게 n등분을 합니다. 요 구간의 면적들을 n등분으로 이렇게 해줘요. n등분. 이렇게 n등분.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 우리가 조금 확대된 그림으로서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A라고 했고 이게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B 빼기 A라는 것을 N등분, 첫 번째 이거만큼의 등분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럼 얘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었어요. N분의 B-A. 괜찮나요? 이게 좀 B-A 자체의 표현이 힘들면 특별히 그냥 이걸 1이라고 생각해. B 빼기. 이게 인테그랄이 1에서 2까지였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길이가 1이니까 이쪽의 구간은 n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를 또 다른 변수로 델타 x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 델타 x라고 적으면 좀 헷갈려. 지금 여기 델타 x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델타 x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정의에 대한 내용은 알맹이만 쏙쏙 빼먹을 거야. 다 쳐낼 거야. 그냥 방식만 보세요. 요거 그냥 그렇구나로 느끼세요. 그렇구나. 우린 이걸로 안 풀 거야. 이거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한데 쌤이 나중에 이것만 외워서 쓰자라고 말할 거야. 네, 그 알맹이만. 요 친구가 이때 델타 x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쌤은 지금 이렇게 적을 거예요. 요 네모가 있다라고 할 거야. 네모가 있다. 요 네모가 있다. 노란 색깔 네모가 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내가 어찌됐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취급할 거냐면 이 뒤쪽의 높이만큼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본 거야. 이래 사각형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난 지금 이 첫 번째 면적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밑변의 길이는 얘지. 그럼 그것의 높이를 곱해줘야 되네. 높이가 어떻게 되냐? f 가로에 a라고 하는 기준에 n분의 b-a가 한 번 갔단 거. 이게 지금 한 칸 앞으로 갔지. 이래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면적의 넓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한 칸 더 앞으로 갈 거야. 한 칸 더 앞으로. 이렇게 잘라서. 한 칸 더 앞으로 갈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또 간격이 n분의 b-a겠네. 그럼 이 x점은 a라고 하는 점에서 n분의 b-a가 몇 번? 2번 간 거란 말이야. 2번. 2번 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가로에서 여기 네모는 또 동일해. 이게 누구? n분의 b-a라고 하는 밑변의 길이. 그것에 곱하기 높이가 f의 a에서 n분의 b-a의 몇 칸? 2칸 뒤로 간 거네. 2칸 뒤로. 지금 한 칸, 2칸 갔으니까. 됐니? 그럼 이 친구 이제 세 번째 칸 가면 좀 익숙해졌지? 세 번째 칸? 그럼 이 세 번째 칸 가면 어떻게 됐니? 이 네모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곱하기 누가 있다?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몇 번째? 세 번째가 있겠네? 그치? 계속 보이지? 이것들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쭉 이어져서 이게 지금 n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K번째를 좀 갖고 와볼까? 가운데쯤에 있는 뭔가 한 뒤쪽쯤에 있는 이게 100번째일 수도 있고 200번째일 수도 있고 그냥 N번째 K번째가 있대. 그럼 이 K번째가 어떻게 되냐? 자, 네모 정성스럽게 좀 적어줄 거야. N분의 B-A라고 하는 요소에 곱해질 거래.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여기 K번째 이렇게. 되니? 이게 밑변, 이게 높이.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쭉 가서 이 K가 마지막 N등분, N번째가 되면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네. 여기에 딱 N번째가 들어가게 되면 NN 날라가서 FB 딱 나오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 더하는 거네. 더하는 걸 뭘로 표현하죠? 시그마로 표현하죠. 그럼 요거 K번째 친구를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붙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싹. 저 사각형들을 다 더하고 있는 거야. 앞에 거 지울게. 사각형들을 싹 다 더했다 이거야. 사각형을 싹 다 더했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요렇게 더하면 너희가 이것의 넓이, 적분의 넓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냐 이거야. 아니잖아. 오류가 있잖아. 요 조금씩 튀어나왔네. 우린 이 오류가 있었네. 그렇잖아. 이 오류를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라고 또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운 내용을 또 취급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게 다시 보세요. 그 N등분을 첫 번째 2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2등분을 했다고 가정하면 여기 A에서 B까지 2등분은 요런 식으로 된 거야. 요런 식으로 된 거야. 이 두 면적을 더한 거야. 그럼 요거만큼 오류가 있잖아. 그런데 이 친구를 한 번 더 4등분을 할 걸. 4등분. 그럼 요 상태에서 또 반 잘라. 이렇게. 반 자르고 또 이거 반 잘라서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그러면 지금 처음 면적에 비해 요놈 줄어들었네? 더 가까워졌잖아. 4등분 하니까. 그럼 이걸 또 반 자르면 어떻게 돼? 8등분하면 더 뭐 하겠니? 더 조밀해지면서 더 세밀해지면서 뭐가 됐어? 더 그 함수에 딱 달라붙는 상황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등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함수의 그 오차가 줄어들게 되겠네? 그럼 이걸 무한번 나눠버리면? 무한번 쪼개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번이 된다면? 그게 요 놈이 된 거야. 이게 급수,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구분구적법의 정의로부터 적분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뜻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1쪽의 두 번째 네모 박스입니다. 두 번째 네모 박스를 정의한 거야.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그 아래쪽 3번을 보면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나타내기가 지금 요놈의 모양을 이 B 빼기 A를 P라고 해놓고 나타내는 모양 한 번, B 빼기 A를 1이라고 나타내고 한 번, 그리고 이 구간을 A에서 B까지라고 하기도 하고 0에서 다시 1에서 뭐시기 조작을 좀 많이 합니다. 0에서 P까지도 하고 0에서 1까지도 하고. 그쵸? 쌤은 여기 있는 1, 2, 3, 4의 내용을 안 할 거야. 아까 말했지 알맹이만 딱 쏙쏙 빼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전달할 거라고 했었어요. 여기 있는 세 번째 내용 안 할 거고 정의는 조금 알아놔야 되고.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알맹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 우리가 결국 이 정적분과 급수의 형태의 구성을 조금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얘를 표현해서 위로 만드는 거, 위의 표현이 그 구분구적법으로서 얘기를 해보는 법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이 밑에 있는 급수의 형태를 정적분의 모양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3번의 옆쪽에 내가 이 4개 안 한다고 했잖아. 이 4개 대신에 지금 적어주는 내용을 별표 치면서 체크해놔 주세요. 별표 치고 체크해놔줘. 우리는 이 방식대로 할 거야. 알맹이만 가져간다 했지.
이 친구의 방법으로서 너희가 리미트 n이 무한대와 시그마 k는 1부터 n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 이 친구의 모습은 뭐로 대체할 거냐면 인테그랄 0과 1로 가지고 오자. 일단은 외요 말고 그냥 암기로 가자. 그 다음에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소, 다시 n분의 k 먼저. n분의 k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거든. 이 친구를 x라고 만들자. 그리고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거든. 이 친구를 dx로 만들자. 1, 2, 3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예제가 하나 있네. 그 201쪽 아래쪽에 예제가 하나 있네. 예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플러스 n분의 3k의 제곱에 n분의 3 요래 있대. 사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잘 돼야 되거든요. 뭐 따지고 보면 여기가 지금 n분의 3인 거니까 b 빼기 a가 3이라고 정의가 돼야 돼. 이 급수의 원리에서 요게 얘였다는 거야. b 빼기 a가 3이구나. b 빼기 a가 3인 상황에서 n분의 k라고 하는 요 놈의 요소에 2 플러스가 되어 있네. 2 플러스 이렇게. 그럼 여기 a가 출발지구나. 저 a가 출발지구나. 저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 k잖아. 요 k 붙어 있고 n분의 3 똑같으니까 요 b 빼기 a가 3이 된 거고 a가 2가 된 거야. 그치? 그럼 지금 이 동그라미한 친구가 요 동그라미한 친구가 얘인데 얘 동그라미한 거를 뭐 하고 있니? 제곱하고 있지. 그러니까 fx가 x제곱이 된 거야. 지금 저걸로 해석 중이야. 저걸로 해석 중. 정의대로. 그래서 얘는 사실 뭐냐면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2에서 5까지. b가 5예요. 요거. 2에서 5까지. x제곱의 dx. 이거가 지금 요거 정적분의 급수 내용입니다. 이것의 방식이 첫 번째 있는 저걸로부터 해석을 한 거야.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쌤은 이 방식을 채택 안 할 거라고. 너희 보고 지금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냥 저 정의대로 가는 걸 보여준 거야. 나 어떻게 할 거라고? 1, 2, 3 이걸로 갈 거랬잖니. 근데 이게 정확한지를 봐야 되니까 내가 이걸 적어 놓을게. 이게 지금 급수의 정의대로 간 거예요. 그럼 이걸로 해보면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 요 있잖아 얘. 얘 자리 대신해서 인테그럴 0, 1 넣으라고. 인테그럴 0, 1. 그 다음에 요 n분의 k 보이죠? n분의 k 보이죠? n분의 k가 누구로? x로. 그러니까 얘가 2 플러스 3x의 제곱이 있다고 치라고. 그대로 했잖아. 그리고 저 n분의 3. n분의 1이 dx라며. 그럼 여기 곱하기 3 dx입니다. 사실 요 두 놈 같아요. 왜 같은지도 보여줄게. 요거 치환해볼까? t라고. 2 플러스 3x를 t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 얘 변수 변환. 3dx가 1dt. 3dx가 1dt. 요거가 1dt로 바뀌죠? 요거가 그럼 t제곱으로 바뀌죠? 그 다음 0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와요? 0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2. 1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와요? 5.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그 똑같은 데 한 거야. 똑같다. 그래서 이걸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해도 다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만들어서 축약을 했습니다. 오씨, 꺼져라.